이제 복식부기 사업자 세무조정 및 간략하게 보고요. 그 소득세 신고를 볼 거예요. 저기 보시면 책자, 부가가치세 실무 책자도 되게 두껍죠. 여기. 원천세도 저만해요. 법인세도 저만하고요. 소득세는 조금 더 작아요. 그래서 이 업무를 하신다라고 하면 저런 책자는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다양한 사례가 많거든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건 저런 책자예요. 제가 하는 거는 실무에서 필요한 것들, 팁들, 그런 것들, 자주 하는 것들을 보는 건데, 업무를 하다 보면 그 외의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런 책들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 좀 많이 사거든요. 저런 교육 관련 책도 많이 사고, 뭐 저런 책도 사고. 그러니까 책은 어쨌든 책값에다가 쓰는 거를 아까워하시면 분명히 내가 저기에 쓴 거 이상의 가치를 나한테 줄 거거든요. 근데 회사 업무 관련이잖아요. 회사에다가 사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반드시. 저거는 이제 부가세세 같은 경우는 매년 바뀌고 소득세도 매년 바뀌고 하니까 매년 저런 책들은 연도별로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경정청구 수정신고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세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 조서의 법전 보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실무책자들이 각 연도별로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 책을 하나 사면 하나에 보통 10만원씩이에요. 내가 살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보통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까지 하면 4권이면 40만원씩 들어가야 될 건데,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왜 이 책이 필요한지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책이다 라고 설득을 시키면서 복식부기 사업자 세무조사 이거 볼 건데요. 세무조정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잠깐 볼게요. 이런 식으로 볼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 흐름, 소득세 신고에 대한 간단한 이론이에요. 간단한 이론. 각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복식부기자, 의무자, 세무조정, 도며 볼 거고요. 신고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유형별 신고 서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고 마무리 검토 요점 정리 볼 거고요. 업무 팁 볼 건데, 이거는 요약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업무를 하다가 진짜 필요한 거 있다 그러면 저런 책 진짜 보셔야 돼요. 법인과 개인이 이제 차이점이 있어서 이제 세무조정이 반영되는 신고서 차이점을 볼게요. 법인은 결산이 완성이 되면, 재무제표가 완성이 되면 법인세와 맞잖은 입금하고 송금을 찾아서 세무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나와요. 거기에 뭐 2월별 송금이 있으면 2월별 송금 차감하고,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그거에 세액공제와 감면과 뭐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내년 3월에 납부할 세액을 산출을 해내요. 근데 개인은 아까 사업장마다 결산을 해야 되고 조정계산서가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결산을 하고 재무제표가 완성이 되면 소득세하고 맞지 않는 총수익 금액하고 필요 경비를 찾아서 세무조정을 하는데, 이게 사업장별로 조정계산서가 나옵니다. 사업장별로 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소득 금액이 나오면 여기에 다른 소득들이 있죠.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연금, 부동산 임대, 주택 임대 소득금이 별도로 나오는데, 부동산 임대는 실질적인 사업소득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임대는 별도로 구분 기장을 합니다. 구분 기장. 그거는 부동산 임대에 발생한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차감을 해주지 않아요. 보면은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연금, 이 소득은 결손이 날 일이 없죠. 마이너스 날 일이 없어요. 이제 사업소득은 기장을 하면, 장부를 하게 되면 결손금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부동산 임대소득 마찬가지로 차감을 할 수 있는데,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결손이 나게 되면 그 결손금은 타소득을 차감을 못 시켜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는 사업소득하고 같은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긴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소득은 별도 구분 기장을 합니다. 이 얘기는 어떠한 사업장이 일반적인 도매업도 하고 부동산 임대업도 한다.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그렇다라고 하면 장부가 두 개가 나와줘야 돼요. 재무제표가 두 개가 나와줘야 됩니다. 구분 기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것들이 다 합쳐지면 각각의 소득 금액들이 다 합쳐지면 종합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그 각 개인별 소득공제 있죠. 이 소득공제는 근로자들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하고는 좀 다르죠. 근로자들한테만 해주는 소득공제가 있는데 그것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 근로소득이 있다. 그러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도 다 포함해서 소득공제가 이 부분에 반영이 돼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하고 세액감면은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장에만 해주는 세액감면이 있고 개인한테 모두 적용해주는 세액감면 공제가 있어요. 그 각각에 해당하는 것들에 해당하는 세액공제하고 세액감면을 받을 때는요 기준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타소득이 있을 때는 헷갈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세가 있었을 거니까 기납부세액이 있을 거고 이자 배당도 다 원천세 기납부세액 공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업자가 있는 사업소득은 중간연합이 있었겠죠. 중간연합이 있었으면 그게 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각각의 소득마다 기납부세액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한 다음에 5월달 또는 6월달에 납부할 세액을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사업자하고 개인사업자 비교를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보면은 재무제표 산출하는 것까지는 똑같죠. 세무조정하는 것도 똑같고. 근데 여기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고 하고 여기는 사업장별 소득금액에다가 플러스 타 소득금액을 합산을 하면 이게 종합소득금액이 되거든요. 여기에 소득공제를 해서 과세표준이 나오면 거기에서 세액공제 감면을 하고 기납부세액공제,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하고 세액공제 감면이 다른 부분은 이거는 무조건 법인에 해당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하나의 세액공제 감면을 해주면 되는데 전체 이것도 세액 감면이 기준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인에 해당하는 거를 해주면 되는데 개인은 세액공제가 뭐 근로자한테만 해주는 거 있고 뭐 세액 감면도 근로자한테만 해주는 게 있고 그런 거 있죠. 근로소득이 있는데 중소기업 취업청년 감면 이런 거는 사업자한테 해주는 감면이 아니죠. 직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소득이 있는 거에 맞는 소득 금액이 기준 금액이 되니까 그거를 잘 배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소득이 다양하게 있는 사람들은 소득세 신고서 작성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